참석자분들도 뉴스나 또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기상 이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여름과 또 9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역대급 태풍, 폭우가 있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 500년 만에 가뭄이 들었다고 하고, 또 파키스탄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올 법한 그런 홍수, 폭우가 이어졌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이 바로 이 기후 위기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5회 필사이언스 포럼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와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2050, 우리 아이들은 몰라도 또 어른들, 부모님들은 신문 방송에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또 왜 해야 하는지, 그걸 꼭 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잘 알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호명해 드리면 잠깐 일어나서 우리 또 관객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 강수일 총괄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기후환경센터 오병철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영일 대표님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이 탄소 중립 정책 분야에 대해서 강수일 총괄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현재 UN 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국내외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 관련 정책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오늘 무대 위로 오르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또 발표자들께서 중간중간 이 게릴라 퀴즈 내주실 거니까 열띠게 참여해 주셔서 틀려도 좋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기념품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국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죠. 예, 목소리를 잘 들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확실하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지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정말 멋진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또한 이렇게 귀한 205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순수하게 배출을 하는 걸 0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나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광주에 온 지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리고 이제 여기 첨단에 산 지가 이제 18년이 됐는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정책이라는 게 뭘까? 특히 지금 오늘은 저희가 기후위기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변화를, 사실은 이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함께하는 그런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것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나 정치단체 아니면 개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거나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문제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걸 해결하게 되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현재의 모습이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가 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펴서 이제 2050년에는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걸 만들려면 제일 먼저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정책을 만드는데 2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죠. 정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업 또 우리 시민, 지자체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내서 정책을 만들면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보고 이 문제를 다시 개선해서 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의 계속되는 그 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왜 일어날까? 기후위기가 왜 일어날까? 이건 이제 온실가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실가스가 여기 적혀져 있듯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따뜻하게 보존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지구가 온실 효과에 의해서 이제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원인이 온실가스와 그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는 6가지 세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저도 사실 아직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탄소를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애매한데 우리가 이 6가지의 물질들을 보면 이 C라고 하는 탄소가 대부분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에 이제 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물질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어디서 발생할지 한번 보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 과거에 죽었던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에서 화석연료가 나오는 석탄이나 석유를 우리가 태우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죠. 또 메탄가스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석탄에서도 질소비료에서도 아산화질소가 그 다음에 우리가 냉장고에서 보면 우리 냉매로 쓰는 것들 또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세정제로 쓰는 것들 그리고 절연 물질 전기를 이제 이제 딴 곳으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그런 이런 물질들이 6가지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실 이산화탄소가 제일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특히 이런 불소가 들어있는 물질들은 이 온난화시키는 힘이 탄소보다도 1300배에서 24000배가 큽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이제 보통 한번 발생하면 이 대기에서 50년 내지 200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지금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온난화를 엄청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 높은 온난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대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느냐? 이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국제연합이라고 해서 뉴욕에 이제 본부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뉴욕 하면은 떠오르는 혹시 있으세요? 아, 네, 말씀드린 자유의 여신상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게 뉴욕 본부가 유엔 본부가 지금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유엔 본부 안에서 이제 유엔이 모여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다 함께 기후 변화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사무국이 어디 있냐면 독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강의 이름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예. 예, 맞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네. 제가 2주 전에 2주 동안 여기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이 라인 강이 요즘 가보면 대형 화물선이 많이 다닙니다.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 줄어들어서 좀 물동량이 줄어들어 배가 못 다닙니다. 그런 문제까지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여기 가면 독일이 이 UN 캠퍼스라는 건물 안에 UN 기구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 중에 기후변화 협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 목적은 저겁니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자.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수도 나고 가뭄도 나고 여러 가지 또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겪게 되는 피해를 극복해보자. 그래서 197개 나라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가에서 자, 여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입니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는 게 1850년부터 1900년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석탄을 많이 떼면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 우리 지구 평균 온도를 2도만 올라가게 하자. 좀 가능하면 1.5도만 올리자. 이게 이제 그 목표가 이 파리 협정의 2015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다 맞히신 분은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계실 때 국제사회가 이런 목표를 정할 때 프랑스 파리에서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2100년까지 이걸 달성하려면 자, 가능한 한 빨리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각자 목표를 제출해라. 그래서 5년마다 이걸 다 점검하자. 요게 지금 파리 협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이 어렵죠. 탄소 중립.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자, 빨간색을 우리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흡수.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합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더하기 해보면 그만큼 배출이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 배출한 양만큼 흡수를 하면 순수한 배출량이 0이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2050년까지는 50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자, 배출은 더 줄이고 흡수는 더 많이 해버리면 우리가 도리어 흡수가 많아지겠죠. 이래서 지구의 온도를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고학년이라고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12살에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2030년 가면 여러분이
19살에 21살. 자, 이게 탄소 중립을 이루자는 2050년 가면 여러분의 나이가 39에서 41. 아마 이제 자녀들이 몇 명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2100년에 가면 여러분은 89세에서 91세. 근데 이제 살아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예,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오늘 딱 기억할 숫자는 이런 거. 2030년, 2050년, 2100년.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하고 너무나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설명을 해보면요. 자, 여러분, 지금이 2022년이죠. 자, 요게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발생하고 흡수를 계산해보면, 자, 현재 한 40기가톤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 말고 5개의 그런 온실가스 있죠. 그 양들은 이만큼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계속 발생을 순수한 양을 줄여가지고 2050년도에는 이거 순 배출이 0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70년에는 다 배출을 0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요 밑부분이 그러면 점점 흡수를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가 2100년까지는 이렇게 흡수되는 양이 많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지구에서는 거의 한 50 순수하게 한 52기가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지금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끼리 모여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협의하는 IPCC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의장이 누구시냐면 이혜성 교수님인데요. 사실 제가 기후변화를 하게 된 배경이 이분이 부의장일 때 의장으로 진출하시는 과제를 제가 하게 돼가지고 이분하고 인터뷰하고 공부하게 되면서 사실 기후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이분이 지금 이 IPCC는 이 보고서가 한번 나오는 거로 해서 의장 역할이 끝납니다. 근데 이게 한 7년 정도 걸려가지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도대체 얼마만큼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영향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서는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는 건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혜성 의장님 같은 경우는 돈을 받지 않고 7년 동안 무료 봉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우리 이혜성 의장님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 본인은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 지구의 온도가 현재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보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태양빛이라든지 화산에 의해서 그건 거의 효과가 별로 온난화에 영향이 없고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 관측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100년까지 2도 내지는 1.5도까지 높이자고 했는데 지금 거의 1.2도까지 우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죠. 지금 우리가 2020년이 돼도 거의 제한하려고 하는 목표까지 다가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건 보면은 그동안에 보다도 최근에 10년 동안이 이런 온실가스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1.5도까지만 올라가게 하려면 앞으로 2030년 한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양보다 43%나 줄게 된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부분을 보면 에너지 분야,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에너지,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또 차를 움직일 때도 전기를 그런 화석 연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업에서도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87% 에너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요거는 이제 왜 우리가 탄소 중립 관리에 대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목표를 지금 삼았냐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온실가스가 한 7억 3천 톤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톤으로.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이때보다도 한 40%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5천 톤으로 줄이는 게 우리나라 지금 4억 4천 톤 목표이고요. 우리나라는 2018년 같은 경우 세계에서 10위입니다. 온실가스를 엄청 많이 뿜어내죠. 1위는 중국, 미국, 인도. 그 다음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세계에서 9위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뿜어낸 양을 보면 세계에서 16위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온실가스 발생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특별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열 생산 쪽, 우리 철, 화학 산업, 그리고 우리 차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가정에서 한 4.7%.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요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필 수 있을까?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어려운 말이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순배출을 0으로 만들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석탄과 석유를 떼는 산업에서 우리가 풍력, 태양광, 또 다른 연료전지, 또 수소 이런 산업으로 바꾸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 잘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올해도 홍수가 나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여러분 빨간 글씨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화석연료, 석유, 석탄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신재생 산업, 우리가 그 연료전지라든지 수소 이런 산업을 많이 발전시키자. 그 다음에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이런 산업에서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해보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 많이 타잖아요. 이런 차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친환경으로 차를 다 바꾸자. 이런 부분. 또 국토하고 땅에서, 자연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도리어 나무를 많이 심고 또 갯벌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흡수를 많이 하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2차전지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그런 거, 바이오 산업. 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연료로 쓰는 이런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경제를 살리자. 그리고 이런 훌륭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잘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고, 기업들끼리 서로 도와주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공장의 폐기물이 나오면 이게 다른 공장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도 탄소 중립을 열심히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온 국민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잘 알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다 같이 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거의 시간이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이 온실가스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가지고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유엔이나 우리나라에서 이게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시장에 그 탄소 시장에 와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톤당 이산화탄소 톤당 100유로까지 한 14만 원 이렇게 되죠. 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탄소 중립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돈을 국가에서 이런 도와주고 또 연구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선진국이나 우리 개발도상국가도 열심히 협력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또 들려주신 우리 강수일 정책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